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컨텐츠 열풍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K 컨텐츠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정말 지속이 될까요? 추가적으로 중국 쪽에서 이 드라마가 이제 방영 시작한다는 이야기 들리고 있습니다. 한알령 진짜 풀리는 것인가? 예, 25, 21 중국에서 오늘 공개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오픈이 됐을 것 같긴 한데 이번 주에 한중 외교 장관 회담도 있고 관계 개선 동력이 될까 주목도 되는 상황입니다. 유명 헤지펀드는 한국의 웹툰 회사에 잇따라 투자키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국내 웹툰 테마주들의 강세가 오늘도 지속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평가, 엔터주를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연이어서 러브콜 보내는 모습입니다. 놀자주가 다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이 한알령 관련해가지고 콘텐츠를 한 두어 번 다룬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알령 풀린다라는 시각이 아니라 예. 우리가 이제 한알령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있었던 것들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가 이제 불거졌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중국을 겨냥해서 사드를 설치한 건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의 이제 감정을 건드린 거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중국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중국 당국의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맞겠죠. 물론 이제 많은 산업들이 그 뒤에 이제 그 중국에서 피해를 봤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차가 팔리지 않았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사업을 철수해야 될 정도로 한알령이 굉장히 기세가 좀 무서웠었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다른 쪽들은 우리가 제품 경쟁력이 있지만 예.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방 정책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K 콘텐츠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다음에 우수한 어떤 그 검증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면 굉장히 우리가 그 쉽게 모든 것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먼저 첫 번째였었죠. 근데 이제 그 영화 같은 경우 제가 그때 다룰 때만 하더라도 6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던 것이고 예.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연이어서 이제 두 가지 뉴스가 오는 거죠. 이제 스리생 1, 2가 먼저 개봉이 됐었더라고요. 1이 이제 개봉이 되고 지금 이제 25, 21 이 이제 드라마가 OTT 서비스이긴 합니다만 예. 개봉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지금 증권가 일부에서는 좀 신중론들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한한령의 본격적인 해제냐라는 것에 대해서인데 그런데 제가 앞서 서두에 언급드렸다시피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좋아서 한한령을 그쪽이 해지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외무장관 회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손을 좀 내미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죠. 지금 이제 과거에 우리가 홍상수 감독이 했을 그 영화가 반영이 된 시기가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직후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6년 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외무장관 회담을 앞두고서 중국이 이런 상황들을 해준다라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이제 북한 문제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의 이제 3년임에 대한 어떤 신임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문제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조금씩 전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조가 보이다가 이제 물꼬가 확 튀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 전조 상태에서 다시 문이 확 닫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정치적인 거 부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들을 인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외무장관 회담 이후에도 만약에 다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두 건이 더 터진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대를 크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게임에 대한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정말 물꼬가 터지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이후에 후속 보도가 없다라면 그 다음 주에 회담이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후속 보도가 없다라면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좀 신중론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웹툰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웹툰이 이제 다양한 부분들의 그 파급 효과가 크죠.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웹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물론 이제 이게 과연 기업의 이익과 뭐 연관되는 부분들은 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예. 특히 저희가 이제 네이버도 다룰 때 그런 걸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결국 네이버의 성장 동력은
일본 라인과 소위 말해서 이제 망가라고 불리우는 일본의 어떤 웹툰과 손을 잡았던 것이 시너지 효과다라고 예. 말씀드렸기 때문에 웹툰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상장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규모가 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인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웹툰이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진화 이런 부분들은 분명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 매수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일단 한번 아직까지는 경계감을 나타내야 될 것 같아요. 9월만 하더라도 그 얼마나 많은 공매도로 많은 투자들을 에게 진짜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쇼크버닝이 들어오고 나서 일단 좀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내년도에는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저도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체크해 가시면서 종목을 추적 관찰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은 단기적으로 신중론을 말씀 주고 신중론이지만 그래도 이제 완전히 닫힌 마음보다는 예. 조금 저는 열린 마음을 한 30% 정도 열어놓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열리게 된다라면 이제 확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만 너무 차가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30% 여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사실 여기 이제 연관돼 있는 게 컨텐츠 제작도 있고 네. 엔터 기업도 있고 네. 웹툰도 있습니다. 네. 이게 매력도 측면에서 좀 순위를 매겨주신다면. 저는 이제 그 컨텐츠 제작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이제 참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들 지금 이제 이미 다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게 된다라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유통사들이죠. 컨텐츠 제작사에게 가는 것은 굉장히 적은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 제작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죠? 흥행 여부죠. 예. 흥행 여부를 모르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저는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유통과 관련된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 좋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연관되는 게 있죠. 목요일 날 되는 아바타 2. 아바타 2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오늘 뭐 영화관도 오르고 뭐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영화관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능 날 그 CJ CGV를 얘기한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올랐어요. 오늘도 이제 막 맞아요. 폭발하고 있는 맞습니다. 부분들인데 오늘 또 나온 리포트 제목이 흥미로워요. 이것은 극장에서 봐야 된다. 이게 리포트 제목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바타 영화를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 예. 극장에서 그 사운드 속에서 보는 거랑 그 감독이 똑같을까요? 영상도 또 다르고. 영상도 다르고 특수효과.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건 진짜 극장에서 봐줘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울방학을 맞아서 대작들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영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다친 마음으로 말씀을 네. 주셨는데 이제 약간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네. 열린 마음으로 한 30% 열고 보고 계십니다. 추가적인 소식 들리면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영화계 보러 갈 계획 있으신가 봐요.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보다 공연 보는 걸 좋은데 연말에 예. 공연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몇 개 예매해놨어요. 예. 요즘에 주변에서 이제 영화관 간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 특히 맞습니다. 자녀 두신 분들은 같이 간답니다. 저는 지난번에 예매해놓고 가지 못했었는데 누워서 보는 영화관이 있어요. 식사도 주고요. 그래요? 예, 그런 거가 조금 이제 그 어린 분들이 아니고 좀 연세 드신 분들이라면 네. 그 가족분들하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예. 옛날 그 감성도 좀 돋아날 것이고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지난번에 또 CJ, CGV의 의견 주셨기 네. 때문에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G 통신 장비주가 지난주부터 갑자기 네.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장비 잭팟이 터졌다는 기사가 한 언론을 네. 통해서 보도됐는데요. 인도의 1위, 2위 통신사 다 뚫었다는 소식. 사실 이제 4G 당시에도 그 1위 사업자가 지오인데 여기에 삼성이 장비 단독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빅2 납품 물량 최대 5조대까지 이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관측치고요. 세계 장비 시장 입지가 삼성전자 쪽에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기대감으로 삼성 밸류체인단이 특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 많은 이제 사업부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반도체였죠. 예. 반도체가 굉장히 목말라 있는 상황에서 통신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도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상당히 이제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거죠. 몇 가지 중요한 소식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라는 시장이 조만간 전 세계에서 인구가 불과 몇 년 안에 중국을 추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그 하는 부분들인데
두 가지를 저는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으로 화해 장비가 굉장히 가성비가 높고 지금 이제 심지어 미국에서 화해 장비를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중소통신업체라든지 중소 IT 업계가 불만 소리를 많이 했죠. 우리가 화해 장비를 쓰지 않으면 이 가격을 못 맞춘다라는 부분들이었죠. 근데 어찌됐든 중국 정부가 이것을 끌고 나가고 있죠. 심지어 지금 영국까지도 지금 화웨이라든지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중국의 CCTV를 사용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께서 UAE로 날아가셨고요. UAE로 날아간 이유 중에 하나가 통신 장비를 팔러 갔다라는 그런 기사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뭔가 중동에서 소식이 오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걸 이제 가서 설명회를 한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 더군다나 이재용 회장께서 가셨다라는 것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 이제 실무진들 지금 이제 뭐 실무진들이 얘기하는 수준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이제 찍으러 가셨다라는 건데 예. 그것을 연관해서 보면 왜 UAE로 가셨냐면 UAE가 UAE에 미국이 무기를 공급하면서 화해 장비를 쓰지 말라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삼성의 입지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동안에 중국이 중동이라든지 이쪽 인도 시장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인도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가깝나요? 중국이 가깝나요? 중국은 인접국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인도는 굉장히 먼 나라라고 생각하고 중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인도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국경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육상으로도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UAE 입장에서 중국이 먼 나라일까요? 한국이 먼 나라일까요? 중국이 훨씬 더 가까운 나라예요. 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예, 지리적으로. 제가 이제 한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제 이제 뭐 누구랑 얘기하듯이 제가 옛날에 싱가포르를 갔던 기억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싱가포르에서 뉴스를 틀면서 보니까 싱가포르 입장에서 보면 중동이나 우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우디나 우리나 거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인도는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우리가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장악했던 중국을 지금 미국 주도하에서 배제하려고 하면 그 틈새를 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누구죠? 삼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지금 글로벌 각국들이 5G 투자를 안 하면 우리가 자율주행도 안 되고요. 사물 인터넷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삼성이 어떻게 보면 그 기술력 플러스 운까지 만나서 이부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재팟이 계속해서 터지. 이거는 지금 이제 자세한 내용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조 원에 달한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몇 년 동안 납품을 하니까 이제 순차적인 부분들인데 누적이 될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중동도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도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 그 동남아시아도 다 지금 5G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의 역할과 비중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인도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에 당잠사에서 역시 뭐 대장전에 오네코가 저도 다뤘었는데 예, 일단 이제 그 뒤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4G 그 업사이클 당시에 인도에서 어떻게 수주 구도가 됐었나 봤더니 이제 삼성전자의 선전이 두드러져서 그 내용을 이제 레포트로 풀어드리긴 했는데 뭐 이후에 원래는 2위 에어텔과 계약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위인 지오와 수주 계약이 됐다는 소식이 이제 추가적으로 전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세 분출이 났던 건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걸리는 건 단기 급등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 그냥 단순 그 저가 매수 물량도 측면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대응이요. 그 금리 결정 여부를 앞두고 지금 시장의 눈치 보기 장치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 예상치에 근거한 테마가 저는 형성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인도 얘기도 지난주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께서 UAE 가신 것도 있고, 미국도 지금 현재 5G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이게 이제 하나의 지금 증권 시장에서 관심이 쏠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없었던 얘기들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 관심 둘 곳이 없는 상태에서 관심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서둘러서 매매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거 충분히 향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야 이제라도 따라갈까라고 저한테 질문하신다라면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라면 조금 한 템포 쉬셔도 돼요. 그 대신 이건 분명히 열립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SK텔레콤 같은 경우 저도 그 감가상각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보통 우리가 통신 장비를 하면 고가잖아요. 그리고 통신 장비는
전국에 깔아야 되는 거고 예. 전역으로 깔아야 되기 그러니까 한 번 깔리면 정말 많이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해야 가는데 돼요. 근데 이제 5G라는 게 영원하진 않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4G LTE였다가 이제 5G가 되고 이제 6G 얘기하시는 분인데 6G는 너무 빨라요. 왜냐하면 6G는 아직까지 이제 장비를 깔려면 5G 이제 장비도 헉헉대고 있는데 6G 장비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6G 얘기하시는 건 너무 빠른 얘기예요. 근데 SK텔레콤의 이번에 그 상반기 그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된다라면 5G 통신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7년으로 끊었어요. 그러니까 7년 내에 다 떨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7년 이후에는 6G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네. 결국 통신 장비들을 빠르게 이들이 감가상각으로 떨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향후를 준비하고 있다라면 통신 장비주는 어떤 텀으로 본다? 그런 텀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그렇군요. 중요한 아이디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단기 위아래로 좀 부침이 수급에 따라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 관점에서 이제 열리는 예, 섹터이기 때문에 전 긍정적이다. 세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우리가 지금 5G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데 전 세계에서 5G가 이렇게 잘 터지는 나라, 5G 투자 끝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나라 열리겠네요. 예, 탑픽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죠. FIC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굉장히 탄력이 좋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